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식 개선 시민특강 의사소통은 인권이다. 부천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장애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장애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해 시민특강 의사소통은 인권이다를 유튜브와 현장 강의로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답한 지적장애인은 52.3%, 자폐성장애인은 49.9%로 나타났다. 강의 1강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소통과지원연구소의 김성남 박사, 특수교육학가 이끌었다. 발달장애인이 감정을 표현하고 발언할 권리 선택지를 제공받고 거부할 권리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지역사회가 적절히 응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 강은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행동분석가 정유진 강사가 이끌었다. 발달장애인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시했다. 시민특강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인이 외국인 정도의 대우도 못 받는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한 종사자는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했던 방법들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유익하고 뜻깊은 강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말로 하는 소통을 대신할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점숙 장애인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 시민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형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장애 비장애 어린이 함께 즐긴다. 부천시는 중동 1175의 1번지에 위치한 무지개공원 놀이터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으로 재단장했다. 무지개공원 놀이터는 주변 아파트, 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아이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시설 노후화와 단순 획일적인 형태의 놀이시설 배치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본 사업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접근성, 이용 동선, 놀이기구 선정 등에 대해 통합 놀이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이다. 부천시에서는 부천형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근본 무지개공원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부천시 공원관리과에서는 사업 추진 시 대상지 내 학교 학부모 및 학생, 유치원 등 시민 설문을 통한 의견 반영과 수차례의 시민 참여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관련 놀이시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 높은 놀이터 조성을 위해 힘썼다. 무장애 회전 놀이대, 부모 아이 동반 그네, 트램폴린 등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도입했으며 친환경 모래 놀이공간 조성으로 장애 유무나 연령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마운딩과 선큰형을 활용한 놀이공간으로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및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재탄생했다. 그늘 하부에는 다양한 녹음수를 식재했다. 노후화된 시설은 철거하고 휴게데크와 목재 앉음벽을 새롭게 설치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동행한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지개공원 놀이터 리모델링으로 이곳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도심 속에서 놀이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보건소, 장애인과 함께하는 야외 체험활동 가져.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신체활동이 부족한 부천시 등록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운동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야외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야외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기관인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신곡동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됐으며 총 27명의 대상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는 부천중앙공원에서 스트레칭 후 공원 내 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모처럼 반가운 이와 만나 꽃도 보고 어울려 둘레길 돌아가는 시간 덕분에 행복했다. 자주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꽃을 봐서 기분 전환이 되었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줄어 신체활동이 부족해진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보건소 장애인 재활운동과 정서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부천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다만전화기 지역번호 032-625-4444 4478-4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의실장애인 종합복지관 꿈이 다 꿈을 잇다. 특별한 아트워크 전시회 개최. 홈의실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0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상상 캠퍼스 공간 1986 1층 다목적실에서 꿈이 다 꿈을 잇다. 특별한 아트워크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별한 작가들의 특별한 아트워크 전시회는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와 함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재능 있는 발달장애 예술가를 발굴하고
꿈을 펼치도록 지원, 장애인이 아닌 작가로 바라볼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복지관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양성반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본격적인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딛도록 특별한 아트워크 전시회를 진행하고 관람객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펼침으로써 인식 개선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트워크 전시회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 웰컴 드링크 음료를 무료로 준다. 관람객 선착순 50명에게는 에코백 컬러링 체험도 제공된다. 호메실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로서 데뷔해 작가로서 가치를 인증받길 기대한다며 작품을 통해 재능 중심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키운다. 수원시가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자립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 의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희망기움통장, 내일기움통장 가입자 250여 명이 참여했다. 조연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팀 과장이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 희망기움통장, 내일기움통장 등을 설명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수급 근로빈곤층,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등이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윤정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팀장이 합리적인 경제생활 방안을 주제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 등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들이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터득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길 바란다며 꾸준히 근로활동을 이어가는 저소득층이 일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돌봄 어르신 힐링데이 개최.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21일 관내 사회적기업 6. 초록쉼표 광교점에서 돌봄 어르신 힐링데이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지친 돌봄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돌봄 어르신을 비롯해 수원시 공직자, 수원지역 사회적기업 7개소,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관계자, 수원시 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를 위한 인지놀이 교육, 원예 교육, 화초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돌봄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느끼셨길 바란다며 수원시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추진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적 기업협의회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돌봄 어르신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운영했다. 수원시 사회적 기업협의회 소속 사회적 기업 7개소, 예사랑제가복지센터 4. 공예문화협회 6. 초록쉼표연을 푸른 세상 효드림 라이프 더 즐거운 교육 휴먼 컨스 가 참여해 돌봄 어르신을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 웰다잉 교육, 원예 힐링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